안녕하세요. 저와 제 와이프의 젊은 시절의 애틋하면서도 뜨거웠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저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훈련을 했었던 26살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 전방에서 육군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하사관들 중에는 부산 출신도 있고 서울 출신도 있고 전국 지역에서 온 하사관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부산의 고향인 미나사가이의 하사님, 제가 부산에서 한임기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맨날 말씀드려도 안 믿으셨는데 이번에 드디어 제가 드렸던 말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절대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제 고향 부산에서 여자친구들이 무려 3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7명이나 우르륵 몰려온다는 겁니다.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강원도로, 바로 이곳 이 아름다운 강원도로 온다 이 말입니다. 막 심장이 블랙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온다고 했으니까. 이 하사님은 군복 딱 각 잡아놓으시고 그 먼지구덩이로 번복되고 코도 삐딱뻔딱하게 물광채 해가지고 그 남자답게 딱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다 알아서 있어 주리러 알아서 마시겠습니다 하며 어깨뽕이 딱 들어가서는 콧대가 하늘에 찌를 정도로 치솟아서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따, 나 원래 여자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했냐 안 했냐? 난 오로지 군대를 위해 이 함우 바쳐야 하는 몸이란 말이다. 남자다워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벌떡 일어나는 거 뻔히 알면서 뭔 여자여 여자는. 그라고 난 여자들이 너무 반하는 얼굴이라서 그 7명이 몰려와서 7명이 몰려와서 서로 내 여자친구 하겠다고 하면 어쩐대. 아따, 나 그거 안 불난다. 그냥 미나사, 네가 알아서 잘 말씀드리 재미있게 놀아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 난 바빠서 네가 불러도 못 나간다 했습니다. 솔직히 여자친구로 사귀고는 싶었지만 직업이 직업인지라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더군요. 차라리 포기하는 게 더 빠르겠다 싶어 열심히 군생활 중이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이 하사는 면회소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빛의 속도로 빠르게 나가버렸고, 모여 같이 가지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평소에 훈련 때라도 저렇게 잘 뛰었으면 얼마나 좋아. 눈치가 저리 없으니 오기만 해봐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다듬질해서 칼각 잡은 군복과 제 얼굴이 다 보일 정도로 닦아놓은 군화를 내팽개치며 궁시렁대었습니다. 몇 분 뒤 면회소에서 전화가 오던데 천사같은 미나사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하사님 지금입니다. 지금 면회소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허둥지둥 내팽개친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거울 한번 보고 씩 웃어보고 이빨 사이에 뭐가 없는지 확인한 후 한 걸음에 면회소로 달려가서 거수 경례를 하고 보니 면회소에 여자 7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천국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할 정도로 향기롭고 아늑했습니다. 군인들은 치마만 두르면 다 예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여자에게 유독 눈길이 갔습니다. 제 눈에는 그 중에서 제일 세련되었고 참하고 구두도 예쁘고 노란 머리가 찰랑찰랑 거리는 게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예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전 군인입니다. 예, 여기는 면회소이고 아우신 거 환영하고 예, 예전 하사입니다. 아, 저는 이 하사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예, 웰컴 투 강원도 철원 전방입니다. 예,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예쁘십니다. 예, 도대체 입이랑 머리랑은 왜 따로따로 놀고 따로 말하는 건지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연애도 한번 못해봐서 쑥맥인 거 다 티내는 건지 다들 표정이 못고 이우리보리 빡빡이 군인 아저씨는 였는데 그 예쁜 천사분은 씩 웃어주었습니다. 그러곤 너무 재밌으시다. 아, 이 하사님이라고 하셨죠? 저는 미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아름다운 그 이름 미영. 역시 얼굴도 예쁘면 이름도 예쁜 법인가 봅니다. 그렇게 면회소에 다같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누 부대 일이 있으니 마무리하고 저녁에 만나 자는 인사로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부대 일과를 마치고 여자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눈치 없는 다른 하사관 일행들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군대 PX는 술이나 식료품 그리고 과자 같은 것이 일반 시중보다 굉장히 저렴해서 저희들은 PX에서 장을 본 후 여자분들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드릴 테니 관사로 가자고 말을 하곤 제가 살고 있던 관사로 갔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며 재밌게 놀았는데 그렇게 노는 와중에도 아까 인사했던 미영씨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미영씨도 저를 싫어하는 눈치는 아닌 것 같아 미영씨 저랑 PX 가서 부족한 거 더 사올까요? 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나 싫어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도 웃으면서 그러자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 훌라 댄스를 추고 아싸아싸 하면서 광대가 승천할 뻔했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PX를 가자고 한 건 고백을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는데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연애 한 번도 못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얼굴이 빨개진 상태에서 그리고 술의 힘을 빌려 미영씨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떤 내용으로 고백을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미영씨를 처음 본 순간 허벌나게 이뻐가지고 하늘에서 천사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땅에 뚝 떨어져 버린 줄 알았어요. 연애를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고백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려 합니다. 미영씨, 전 미영씨를 겁나게 좋아합니다. 이쁘십니다. 그렇다고 이쁜 얼굴만 보고 사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심성도 되게 착해가지고 제가 미영씨를 평생 책임질랍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자신이 있으니 저랑 사귀고 아니 저랑 사귀실랍니까? 싫으면 거절해도 되긴 합니다. 예, 아마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어서 너무나도 떨렸는데 미영씨가 이런 저의 바보같은 고백을 받아줄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왔습니다. 미영씨는 웃으며 이하사님 여자에게 고백 처음 해보죠. 이렇게 사시나무가 부들부들 떨듯이 키는 잔뜩한 거 티내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하사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너무 털털해서 남자답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하사님이 보고 있는 지금의 제 모습은 여자다워 보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실제 제 모습을 보면 도망가실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이하사님의 고백 제가 받아줄게요. 저도 연애 경험은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이하사님 곁에서 내줘도 잘하고 사랑 표현도 많이 할게요. 이하사님도 저 많이 예쁘다 예쁘다 해주셔야 해요. 알겠죠? 나는 행복합니다. 바보같이 어리버리 어버버하게 고백했는데 다행히 미영씨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면서 흔쾌히 제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고 먼저 손도 잡아주었습니다. 소선한 광대는 내려올 줄 모르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실실대며 웃어댔습니다. 고백을 하고 난 다음날 아침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미영씨와 그 일행들은 부대 주변에 멋진 계곡이 있다면서 그곳으로 갈 건데 같이 가서 안내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고 미영씨와 커플인 저와 여전히 솔로인 미나사는 마침 주말이어서 알겠다고 하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같이 삼삼오오 모여있었지만 저희는 커플이었기 때문에 손을 꼭 잡고 첫 데이트를 했는데 주변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정 행각을 했습니다. 미영씨는 제가 알았던 것보다 더 마음이 따뜻했고 저와 대화가 너무 잘 되어서 이 여자를 만난 게 너무나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주말을 보내고 미영씨와 일행들은 부산으로 돌아갔던데 저도 같이 버스를 탈 뻔했습니다. 따뜻했던 미영씨의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그만 오두방정 떨라며 저와 미영씨의 손을 딱 잘라버린 미나사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버스를 탄 미영씨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미영씨에게 편지 한 통이 왔는데 부산에 잘 도착했는데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으며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전화는 잘 안되니까 저희들은 편지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결혼하게 돼서 미영씨와 제 편지를 모아보니 이사박스 1개 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애들이 보고 며칠을 밤새고 봐도 못 볼 정도일 거라며 지금까지 도우에 깨가 쏟아지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영씨와 사귀고 나서 몇 달 뒤 휴가를 받게 되었고 미영씨를 만날 생각에 전날부터 잠이 안 와서 밤을 샜는데 버스에서 잠깐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 터미널에 도착하여 미영씨를 꼭 안으며 어디를 구경시켜줄 거냐고 설레는 마음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우선 돌아다니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이 여사님을 꼭 뵙고 싶어라 하세요. 제가 좀 성격이 통통 튀는 탁구공 같아서 한 사람에게만 얽매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꽉 잡아치워 간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괜찮으시다면 저랑 같이 집에 가 주실 수 있으세요? 싫으시면 안 가셔도 돼요. 아닙니다. 미영씨가 원한다면 저기 불 속에라도 다이빙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갑시다. 내가요. 미영씨가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 애써 보였지만 속은 이미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미영씨 집에 다 와갈 때쯤 난 할 수 있다. 괜찮다. 기절하지 말자.
괜찮다, 난 할 수 있다. 그렇게 떨지 말자. 기절하면 안 돼. 하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전 뒤돌아 도망갈 뻔했습니다. 미영씨 친구들과 처제를 비롯해서 처형 그리고 주변에 살고 계시는 작은 집 식구들 그리고 이웃마을에서 건너오신 친척분들 하다못해 이웃에 사는 사람들까지 계시더라고요. 기절하는 척하고 쓰러질까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맛있는 밥상도 차려놓으셔서 꼭 참았습니다. 부대밥만 먹다가 따뜻한 밥상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식사를 하고 어른들께서 묻는 말씀을 정신 차리고 답변도 잘했습니다. 아마도 잘했던 것 같아요. 미영씨는 어른들이 싫어하는 눈치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좋다며 좋아해 주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웃음을 한 미영씨는 너무나도 이뻤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고 사랑하다는 말도 수없이 했습니다. 사귀게 된 지 몇 달 후 부대에서 김해 공병학교로 중사진급 교육을 갔다 오라는 명을 받았고 그곳으로 입교를 했습니다. 미영씨 집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김해에서 얼마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부산에서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만났고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사진급을 했고 또 부대원 30명이 있는 소대장도 맡았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서 하는 일은 지뢰 제거 작업도 하고 다이나마이트 폭파 작업도 하고 또 건물을 짓는 건설 작업도 하고 도로공사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소대원들을 이끌고 20km 정도 되는 도로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작전도로이기 때문에 그 산 정상을 뚫고 산 뒤로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20km 정도 되는 큰 공사였습니다. 측량을 하고 벌목을 하고 도자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가지고 들어갔고 강원도에는 바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제일 앞에서 차가 다닐 정도로 벌목 작업을 하고 측량대로 도로를 뜯는 작업을 하고 폭파 작업은 소대원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 사는 바위들이 참 많았고 바위에 구멍을 뚫고 다이나마이트를 넣고 폭파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도로를 만들어갔습니다. 수백 번 폭파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폭파할 때야 안전거리는 150m이기 때문에 150m를 떨어져서 폭파를 시켜야만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전거리를 지켰지만 운이 없게도 저희가 작업하는 바로 2m 앞에서 폭약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폭발하는 쾅 소리만 들었지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는 순간 정신을 잃었으니까요. 낮 12시쯤 사고가 났는데 저는 캄캄한 밤중에 깨어났습니다. 어느 강원도 야전 병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어나니 다리도 너무 아팠고 가슴도 너무 아팠고 두 다리는 부러져 버렸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온몸이 파편이 박혀 있었습니다. 군복을 뚫고 파편이 박힐 정도였죠. 그렇게 온몸이 아파왔는데 유독 눈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분명 눈을 뜬 것 같은데 귀는 들려서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불빛만 흐리게 보이지 사람 형체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암흑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두 눈은 보이지 않았고 혼란에 빠져있을 때쯤 뚜벅뚜벅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스스로를 의사라고 소개하며 저에게 눈이 보이는지 자꾸 물어봤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바로 수술하기는 힘들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대로는 수술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두 눈을 잃을 확률이 높아서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눈에도 파편이 많이 박혀있는 것 같이 감기질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아팠고 또 밤새 울어서 아침에 보니 베개는 눈물로 축축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의 다리와 가슴은 붕대로 감아져 있고 또 머리와 눈도 붕대로 감아져 있었습니다. 힘들게 치료를 하는 도중 원주로 후송이 되었고 그곳에서 보름 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작은 사고도 아니고 너무나도 큰 사고로 인해 두 눈은 실명이기에 다리도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진통제를 맞아도 너무나도 아파왔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 보니 죽고 싶어서 링길만 맞고 15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초롱부대에서 면회를 왔는데 그 당시 사고로 인해 부상자도 있었고 소대원 중에는 김상병이 있었는데 그 김상병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제 책임인 것 같았습니다. 제 소대원이니까 제 책임이지요. 제가 사고 책임자였으니까 제가 사고를 안 당했다면 아마 영창을 갔을 겁니다. 김상병은 저와 학교와 고향이 같아 유독 친하게 지냈고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김상병이 생각이 나는데 잊었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원주에서 치료를 하고 눈 수술을 위해서 대구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부모님에게 연락은 했지만 미영씨에게는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같이 눈도 안 보이는 중상을 입은 사람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미영씨 집에서도 그런 저에게 시집을 보낼까요? 저는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 제일 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미영씨 꿈도 꾸었지만 그때부터는 사고 난 뒤로는 가위가 자주 눌리게 되었습니다. 제대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뒷산에서 제 스스로의 삶을 마감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러기엔 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3개월 동안 붕대를 감고 3개월을 못 본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양쪽 눈에 파편이 많이 박혀있으니 파편 제거 수술을 해야 했고 전 결국 한쪽 눈은 실명하게 되었고 오른쪽 눈도 여러 번 수술 끝에 붕대를 풀게 되었고 조금 사람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지만 기뻤습니다. 2달 후에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판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몸도 많이 좋아지고 눈도 회복이 되고 나니 매 순간 보고 싶었던 미영씨가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한 제 마음을 알았는지 몇 번 면회를 왔던 미나사가 미영씨에게 연락을 하였고 미영씨는 제 걱정을 많이 했고 애타는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렸다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미영씨는 뛰어왔는지 땀 범벅이 되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씨는 저를 보더니 울먹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어때나 너랑 안 만나고 싶어서 전화도 안 하고 편지도 안 썼는데 그걸 눈치 못 채고 이렇게 왔대. 나 참 되게 뻔뻔하다 모르는 척 하는 거요? 아니면 바보같이 진짜 모르는 거요? 그냥 다 잊고 다른 남자 만나서 살아가.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미어서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 미영씨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하고 찢어질 듯 했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을 미영씨는 모를 리가 있나요? 나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날 좋아하는 당신의 그 마음도 알고 그 눈빛도 다 알아요. 그렇게 매정하게 말해도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바보야, 난 내가 살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프고 다쳤다고 해서 당신을 놔두고 내가 어디를 가 죽어도 당신 옆에서 죽을 거고 자라도 당신 옆에서 검은 머리가 퍼플을 될 때까지 같이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할 거면 빨리 회복이나 해서 나랑 결혼하자. 내가 당신에게 청혼하는 거야. 당신에게 결혼하자는 말 죽을 때까지 못 들을 것 같으니 내가 먼저 할래. 우리 결혼하자. 라며 울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제 소식은 미영씨 부모님께도 전해졌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았지만 미영씨 부모님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절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셨고 저를 많이 응원해주셨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사랑하는 미영씨도 다시 만나게 되어 저는 재활치료를 더 열심히 하게 되어 다리와 가슴뼈가 붙어 좋아졌고 한쪽 눈 시력도 많이 회복되어서 0.8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재활운동을 했는데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어졌을 때 미영씨는 저에게 늘 힘을 주었고 용기와 사랑을 주었습니다. 제 태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쁘고 좋은 아가씨를 놓치면 안 된다면서 부산의 미영씨를 찾아갔고 미영씨 부모님께도 미영씨의 칭찬을 아끼지 않아 하셨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하고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미영씨에게 말했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는 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항상 그리고 매 순간마다 미영씨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더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이 먹어서도 한결같이 엄마를 아껴주고 위해주는지 모르겠다며 부러워합니다. 집안일을 할 때마다 딸들은 아빠 같은 남자를 꼭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미영씨는 아빠 같은 남자는 내가 이미 가졌으니 만나기 힘들 거라며 딸들 놀려대는 맛에 살아가는 중입니다. 사랑의 힘은 한 사람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